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독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타이완 대사 시에즈웨이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독일 대사가 괴테, 루터, 하이네의 비유를 들어 양안 관계와 타이완의 처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독일인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즈웨이는 대학 교수 출신의 외교관입니다. 루르 우니베르시트 보훔에서 독일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독일 매체에 자주 출연해 중공은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날카롭게 비판해온 인사입니다. 시에즈웨이는 독일 월간지 베헤르덴 슈피겔 12호로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와 타이완의 입장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베헤르덴 슈피겔이라는 잡지는 공공정책과 지방자치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로 매달 11만 2천 부를 발행하는데 독일 입법기관과 재계, 제독 외교가에서 폭넓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를 인터뷰한 이 잡지의 편집장 페터 슬라마는 탁월한 독일어로 당당한 타이완 외교정책을 조목조목 설명한 시에즈웨이에게 독일인은 모자를 벗고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격찬했습니다. Der Graben wird immer tiefer. 도랑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는 중공의 외교적 핍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타이완은 경제가 번영하는 과학기술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으며 인텔, 삼성과 자웅을 겨루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업체 TSMC를 보유한 나라라고 자랑했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독자 개발한 백신이 WHO의 인증을 받았으며 자전거에서도 독보적 브랜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타이완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곳은 바티칸밖에 없다면서 우보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타이완을 수면 아래서 움직이는 잠수함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운터그룬 보트샤프트, 시야의 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사지만 중공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조국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타이완이 중공에 의해 통일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중공이 타이완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압박하고서 타이완과 중공의 골은 타이완 해협보다 더 넓고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협이 타이완과 중공을 갈라놓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잡지가 Der Graben wird immer tiefer라고 뽑은 제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타이완인들은 중공이 내부 정치 위기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구실을 찾아 무력 공격을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최초의 민선으로 총통이 선출된 1987년 이후 타이완은 민주화된 민주국가로 이미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부터 자결권이 있다면서 중공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180km 떨어진 중공은 타이완을 반란의 섬으로 간주하고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공의 도발을 괴테와 슈베르트의 명작 마왕의 대목에 비유했습니다. Ich liebe dich. Mich reißt schöne Gestalt und bist nicht billig, so brauch ich Gewalt. 너무나도 사랑스럽구나. 너의 아름다움에 반했다. 내가 나한테 오기 싫으면 억지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문구를 들어 중공의 군사적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2021년 10월 첫째 주에 149대 전투기로 타이완 영공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싫다는데도 계속 괴롭히고 목숨까지 앗아가려는 중공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이 남진하에 함대를 보내는 데 대해 중공이 펄펄 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공은 습관성이다.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공격도 방어할 무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라틴어 경구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이 같은 군사도발은 타이완이 CPTPP 가입을 선언하고 리투아니아와 타이완이 가까워지는 등
국제 무대에서 고립을 당하자 반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주웨이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타이완에 맹우화됐으며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이 같은 인도 태평양 전략 프레임에 들어가 호위함을 남진하에 보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가 굴복해야 한다는 중공의 습관은 깨져야 하고 중공의 분노를 다른 나라가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리히 하이네시 Das Fräulein stand am Meere를 언급했습니다. 해변에 서 있는 처녀라는 이 시는 해가 진다고 장탄식을 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해가 지면 뒤에서 다시 태양이 떠오르게 마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또 타이완은 역사적으로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등 외세 통치를 받았고 일부 한족들이 원주민을 탄압한 역사가 있어 스스로 반성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으로 인해 타이완은 관용의 상징이며 자유의 등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중국인뿐 아니라 홍콩, 티벳, 위구르, 내몽고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주독 중공 대사관은 독일 정부에 대해 자신을 타이완 독립분자라고 성토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공의 압박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외교관, 디플로마시 되기보다는 차라리 중공에 대해 시비를 거는 문제제기자, 프로블레마치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셰주웨이 대사의 발언 중 압권이 있습니다.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되는 데는 중공의 해석이 필요 없다면서 타이완이 원하는 것은 조겐프라이지 호겔프라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겐프라이는 영원히 자유로워 걱정과 우려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포겔프라이는 케이지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나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겐프라이와 포겔프라이는 아분이 절묘합니다. 포겔프라이, 새처럼 자유롭게는 니체가 구사한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새가 새장에서 노래 부르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본뜻은 누구든 죽여도 되는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케이지, 먹이가 제공되고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틀 안에서 튀어나간 존재, 제약된 공동체에서 벗어나 제재를 받아도 되는 존재를 뜻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해 로마 교황청이 내린 중용의 명칭이 바로 포겔프라이입니다. 포겔프라이 선고를 받은 루터가 프리드리히 제후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한 스토리는 아주 유명합니다. 뉘앙스 차이가 분명한 조겐프라이와 포겔프라이라는 두 단어를 들어 중공에 대한 타이완의 입장을 논파한 셰주웨이 대사의 독일 잡지의 편집장은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케이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사냥감이 될 수 있는 새가 아니라 모든 우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겐프라이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핍박에서 풀려나고 말고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타이완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독립국가라는 기계가 넘치는 표현입니다. 독일 문학과 철학의 조예가 깊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그는 루터의 신학에도 정통합니다. 2017년엔 타이완 기독교 장로교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을 방문할 때도 그가 안내했습니다. 셰주웨이 대사는 외교관이지만 타이완에서 고정 팬들이 많습니다. 그는 독일 매체와 인터뷰를 한 뒤 팬들에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공산당의 길을 죽이고 그들보다 더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약이 올라 펄펄 뛰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는 루터의 명언을 인용한 겁니다. 그는 조국 타이완과 독일을 매우 사랑합니다. 독일 문학 전공자로서 배운 지식과 통찰력을 외교 일선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마침내 전체주의를 이긴다는 게 그의 신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